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의문의 세계라는 단원에서 의문, 자음, 모음을 다 배웠다면 그 배웠던 내용들이 다 잘 이해했는지 적용해보는 학습 활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제재에서는요, 오규원 시인의 빗방울이라고 하는 시를 낭송해보고 그 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문에 따른 느낌의 차이를 파악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시는요, 다른 시에서도 보면 반복이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드러내지만요. 특별히 더 잘 드러난 시를 잘 골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낭송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서 의문의 모음과 자음이 있었죠.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얼마나 어떻게 잘 살렸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 제가 읽는 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빗방울, 오규원. 빗방울이 개나리 울타리에 솝솝솝솝 떨어진다. 빗방울이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 롭롭롭롭 떨어진다. 빗방울이 무성한 수국잎에 톱톱톱톱 떨어진다. 빗방울이 잔디밭에 홉홉홉홉 떨어진다. 빗방울이 현관 앞 강아지 머리에 톱톱톱톱 떨어진다. 솝솝솝솝 롬롬롬롬 톱톱톱톱 홉홉홉홉 톱톱톱톱. 빗방울이 뭐 이렇게 힘들게 떨어지나요? 소리를 굉장히 힘들게 내야 되는 소리들인데 평범하지 않죠. 보통은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시적 언어의 독특함이긴 한데요. 읽어보면서 이것만이 주는 나름의 빗방울 소리는 이런 걸 것 같아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모음, 자음,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각각의 모음, 자음별 분류 체계도 배우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배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어쨌거나 시의 한 갈래 이제 시에 해석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만의 어떤 특징, 시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살필 거예요. 일단은 빗방울이라고 하고 제목을 붙였고 실제로도 보면은 빗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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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빗방울은 당연히 이 시에서는요 중심 소재가 될 거예요. 화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빗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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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빗방울이 빗방울이 하는 이 소리 자체가요. 우리가 배웠던 자음 중에 뭐에 속하죠?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배웠었죠? 여기 보면은 이응, 리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빗방울 빗방울 하면서 코 속이 막 울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흘러가는 소리 느낌이 있어요. 얘네 다 울림소리죠? 울림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언어가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되는 부분들도 존재해요. 빗방울이 어디 어디에 다 어느 장소를 얘기하죠. 어디 어디에 무슨 소리를 내면서 솝솝솝솝 롭롭롭롭 톱톱톱톱 홉홉홉홉 톱톱톱톱 이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하는 말들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빗방울이 어디 어디에 무슨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요 문장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특정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통사 구조 또는 문장 구조의 반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 또는 문장 구조의 반복.
그럼 이 속에는 당연히 빗방울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빗방울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또는 떨어진다라는 말이 반복된다. 또는 여기에는 의성어니까 의성어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해도 다 맞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태여 한 번씩 더 쓰지는 않을게요. 근데 반복되는 측면에서 또 독특한 것은요. 의성어를 표현할 때 얘네들이요. 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어떤 모음은 계속 반복되고 어떤 자음도 계속 반복이 되죠. 솝솝, 롭롭, 톱톱 전부 다 오 모음이 반복돼서 사용이 됐고요. 받침도 전부 다 비읍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모음, 오와 자음, 비읍이 반복되죠. 또는 모음 오와 자음 비읍이 사용된 의성어의 반복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서 시의 언어에서는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운율을 형성해 주죠. 운율을 형성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는 또 동일한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동일한 느낌의 의성어를 계속 반복해 주니까 형태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를 형태적 안정감 또는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느껴집니다. 형태적 또는 구조적 안정감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시의 내용 측면에서 한번 더 접근해 보자면요. 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소가 다 다르죠. 개나리 울타리에 떨어지고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 떨어지고 무성한 수국잎에 떨어지고 잔디밭에 떨어지고 현관 앞 강아지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빗방울이 처음엔 개나리 울타리에만 내리다가 그 다음에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만 내리다가 이런 거 아니겠죠. 계속 비는 내리고 있어요. 개나리 울타리에도 내리고 있고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도 내리고 있고 무성한 수국잎에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화자가 시선이 바꿔가면서 어머 저기 개나리 울타리에 내리고 있네. 솝솝솝솝 어린 모과나무 가지에도 내리고 있잖아. 롭롭롭롭 하면서 무성한 수국잎에도 내리고 있네. 톱톱톱톱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선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빗방울이 내릴 때 그 빗방울이 내리는 장소, 이 지점을 계속 바꾸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은 시의 주요 생각,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전개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개나리 울타리라고 하면 울타리는요. 어딘가 이렇게 빙글 돌려놓은 것. 그러니까 개나리가 여기 다 피어 있겠죠.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것을 얘기하죠. 그럼 울타리를 보려면 화자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를 바라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리 울타리는 조금은 멀리 있겠죠. 근데 마지막 지점인 현관 앞 강아지 머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장 가까운 거, 우리 집까지 지금 온 거예요. 멀리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뭔가 걸어가면서 시선도 이동한 것도 있겠지만요. 뭔가 점점 내 눈앞에 온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선 그냥 가만히 서서 저 멀리 내다봤다가 어린 모과나무 가지 봤다가 그 앞에 있는 수국잎 봤다가 내 눈앞에 있는 잔디밭 봤다가 현관 앞까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있죠. 그냥 울타리는 멀리 내다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까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양상까지 물었을 때는 먼 경치, 원경이라고 하죠. 멀 원자리 써서 이 먼 경치를 바라보다가 가까운 데까지 시선을 이동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이동하면서 빗방울을 관찰했고요. 시선을 이동할 때 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다 다르게 느껴졌어요. 똑같이 다 솝솝솝솝 내리지 않고요. 톱톱톱톱 내리지 않아요.
개나리 울타리에서는 쏙쏙쏙쏙 뭔가 가볍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린 모가나무까지는 롭롭롭롭 뭔가 밝은 느낌, 막 로로로로로 하고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수국잎에서는 톱톱 뭔가 튕기는 느낌? 그 잔디밭에는 홉홉홉 뭔가 훅 하고 스며드는 건지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현관앞 강아지 머리는 돕돕돕 뭔가 이거는 막 튕길 것 같진 않죠. 털 속에 스며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빗방울이 내리는 소리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독특한 면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소리 다 내는 거 아니죠. 근데 화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장소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빗방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본 거는요, 시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접근했어요. 우리 배웠던 음운에 대해서는 얘기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음운을 적용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아마 내신의 문제를 이제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시거나 아예 안 하셨다면 굳이 더 공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단원의 성격에 맞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시 자체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원의 성격에 맞게 음운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요거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어떤 특정한 모음 자음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걸 적용하는 차원에서, 근데 나머지는 시 자체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음운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내용을 살필게요. 문제에서 보시면요, 지금 이 노랗게 색칠한 롭이라든지 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롭 발음도 어렵죠. 혀가 굴러가는데 롭 하면서 이 비읍으로 소리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르르르르르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무르르듯이 울리는데 롭 하면서 약간은 퉁퉁 튕기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일단 롭의 리을은요, 우리 알듯이 르르르르르르 하면서 혀가 잇몸 쪽을, 이제 이빨의 뒤쪽이죠. 잇몸 쪽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빨의 뒤 잇몸 부분, 그래서 잇몸 소리죠. 정확하게 이빨을 건드린다면 잇소리 또는 치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르르르르르 울림소리 중 혀 가장자리로 소리가 빠져나가는 흐름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밝고 라라라라라 하고 굴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빗방울이 경쾌하게 굴러가는 느낌. 그러면서도 좀 튕기는 느낌도 있죠. 롭 로로로로 이것보다도 롭 하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을 가볍게 봐야 되겠죠. 리을이 들어갔으니까 빗방울이 스며들듯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 또는 경쾌하게 굴러가는 느낌, 밝고 명랑한 느낌. 근데 이것을 막 굉장히 거친 느낌, 무거운 느낌, 어두운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수국잎에는 톱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 소리 역시 잇몸 소리죠. 이쪽에 혀가, 잇몸 쪽에 혀가 붙는 소리. 그리고 얘는 거센 소리죠. 거센 소리는 소리 자체가 좀 거칠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롭 이것보다는 톱 하면 조금 더 소리가 더 크게 날 것 같은 거칠고 강한 느낌을 좀 더 줍니다. 실제로도 보면 어린 모가나무 가지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여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요거 자체 그냥 스며들기 또는 뭐 대굴대굴 굴러가게 롭 했다면, 수국 잎은 약간 전 이렇게 그렸지만 깻잎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커요. 이 잎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파리는 조금 더 포들포들하기 때문에 좀 더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강하겠죠. 가지보다도 더 여리여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툭툭 더 빗방울이 더 센 존재처럼, 모과나무 가지에서는 빗방울이 조금 더 약하니까 그냥 대굴대굴 굴러갔다면 이 수국잎에서는 수국잎보다 빗방울이 조금 더 세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칠고 강한 느낌. 그러면서 여기 조금 더 굵은 빗방울이 센 것 같은 느낌이니까 굵은 빗방울이 세게 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뭔가 튕기는 느낌, 톡톡톡 하니까 빗방울이 튕겨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어요. 시적인 해석의 차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고정된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기보다는 여러분이 리을이라고 하는 건 흐름소리, 약간 부드러운 소리, 울림소리고 티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거친, 거센 소리니까 그 느낌을 살린 답으로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리을을 쓴 롭에 뭔가 튕겨지는 느낌, 센 느낌, 굵은 느낌, 강한 느낌 이런 것처럼 거센 소리가 유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써 있으면 오답이 되겠죠. 롭을 갖다 놓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말이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지 않고 좀 달라지더라도 답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나 헷갈림 이런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또 하나 학습활동에 나와 있었던 게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식구의 모음을 바꾸어 읽었을 때, 위에 거는 자음이었죠? 이번엔 모음을 바꾸어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설명은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음성의 어떤 또 체계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까지 계속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모음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기준들 말고도 또 다른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요. 소리가 주는 밝기, 좀 밝게 들리는데 좀 어둡게 들리는데 하는 그 느낌이죠. 이것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밝기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은 음성모음이겠죠? 그늘 어두울 음자를 써서. 양성모음은 좀 밝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고 가볍고 통통 튀는 듯한 작은 느낌. 이런 걸 주는 모음이고요. 아, 야, 오, 요, 에, 예, 와, 왜 따위가 있습니다. 다 외우려면 사실은 헷갈리고요. 여러분들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대표적인 단어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하나는 종알종알, 하나는 중얼중얼. 둘 다 무언가를 얘기할 때 종알종알 얘기한다, 중얼중얼 얘기한다 다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뭔가 발랄한 소녀가 이야기를 할 때 중얼중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까요? 종알종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까요? 발랄하고 뭔가 성격이 굉장히 유쾌한 소녀가 얘기할 때는 종알종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잖아요. 어머, 저 소녀가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있어.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종알종알에 쓴 표현들이 좀 가벼운 느낌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하고 아죠. 대표적인 양성 모음을 오, 아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알종알 이걸 떠올려주면 돼요. 그럼 오, 아. 그럼 여기 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오도 여기 들어가 있고 아, 오,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이걸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음성 모음은 중얼중얼을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중얼중얼 하고 떠들면은 뭔가 에너지가 밝은 느낌이 아니죠? 어둡고 무겁고 큰, 그러니까 양성과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얼중얼이니까 여기도 보면 중얼 우, 여기는 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음성 모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우,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 종알종알, 중얼중얼 이런 것처럼 양성과 음성이 주는 모음의 느낌 차이는 잘 구별해서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적용해 보는 거죠. 빗방울이라고 하는 시에선 그러면 다 양성 모음만 쓴 걸까요? 음성 모음만 쓴 걸까요? 양성 모음이죠. 솝솝솝솝, 롭롭롭롭, 톱톱톱톱, 홉홉홉홉, 톱톱톱톱. 다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게 이 빗방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음성 모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숲숲숲숲, 훅훅훅훅, 둡둡둡둡, 툭툭툭툭 이렇게 되겠죠. 빗방울이 툭툭툭툭, 룩룩룩룩, 훅훅훅훅. 뭔가 말을 하면서도 더 약간 무거운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훅훅훅훅 둡둡둡둡 홉홉홉홉이 아니에요. 훅훅훅훅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양성 모음으로 읽었을 때는 사실은 빗방울이 막 가볍게 떨어지고 경쾌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 뭐로 바꾼 거예요? 음성 모음으로 바꿨죠. 음성 모음으로 바꿔 읽으니까 뭔가 굵은 빗방울, 더 굵은 빗방울, 굵은 빗방울이 더 무겁고 거세게 떨어지면서 훅 하고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기는 제가 한번 그냥 또 제안을 해본 거예요. 이 학습 활동에서는 지금 양성 모음을 음성 모음으로 바꾸는 것만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모음 자음 다 배웠으니까 혹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받침 전부 다 비읍을 썼단 말이에요. 솝솝솝솝, 톱톱톱톱 이런 식으로. 근데 받침을 이응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받침 이응이면 무슨 소리죠? 울림소리죠. 울림소리의 특징이 뭐였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게 하는 소리가 울림소리였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안 바꿔봐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운 느낌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바꿔보는 거죠. 바꿔보면 송송송, 솝솝솝이 아니라 비가 송송송송 내린다. 또는 통통통통 내린다. 이게 되는 거죠. 톱톱톱톱과 통통통통 느낌 진짜 다르죠. 솝솝솝, 톱톱톱 이것도 경쾌한 느낌이었는데 더 가벼워요. 왜냐하면은 톱 해버리면은 소리가 막혀버리는 소리였잖아요. 얘는 장애를 받으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인데 울림소리는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발랄한 느낌. 그래서 기분이 더 경쾌하고 좋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울림소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리을은 울림소리 중에서도 이 이응은 비음이었고 리을의 경우는 유음이죠. 유음의 특징이 뭐예요? 흐르는 듯이 나는 소리죠. 그래서 비가 솔솔솔 내린다. 왠지 솔솔솔 하면 가루가 뿌려지는 거라 눈에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또는 뭐 톨톨톨 롤롤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입에서 진짜 더 구르는 듯한 느낌. 빗방울이 더 막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즉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으로 바꿨을 때 지금 양성을 음성으로 바꿔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배운 대로 울림소리로 바꿔보고 울림소리 중에서도 뭐 유음으로 바꿔본다든지 하면 그 느낌이 어떨지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자체가 정확한 무조건 이거야 하고 외우듯이 공부하시기보다는 울림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지? 아니면 안울림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지? 또는 음성모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더라? 양성모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였지? 하는 것을 잘 이해해 두시면 그걸 바탕으로 답하시는 거죠. 비읍보단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응이나 리을이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데 받침 비읍을 이응으로 바꿨을 때 딱딱한 느낌이 든다. 거친 느낌이 든다. 무거운 느낌이 든다 하면 당연히 오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뭔가 학습 활동에 있는 걸 약간 변화를 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화를 보고 이 대화가 오해가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림이 있기는 했는데 그림을 빼고 대화만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보면서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 왜 오해가 생겼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버스 타고 금촌 이모댁에 다녀올래? 하고 얘기했고 딸이 네 다녀올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터미널에 이제 혼자 간 거죠 딸이. 근데 딸이 네 금천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엄마는 금촌이라고 얘기했는데 딸은 금천이라고 이해했네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했죠. 한 명이 발음을 잘못했거나 한 명이 잘못 들었거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를 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엄마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엄마는 지금 금촌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발음한 거예요? 금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딸이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오를 어로 발음했거나 그러니까 금촌가 해야 되는데 금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이 헷갈리게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엄마는 분명히 금촌이라고 했는데 딸이 잘못 들은 것. 그래서 오를 어로 들어서 금천이라고 생겨서 오해가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조금 더 말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겠죠. 아마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 조금은 부정확했기 때문에 들을 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오 모음은 입을 동그랗게 해야 돼요. 원순 모음이니까 입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해야 되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귀로도 듣지만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입모양도 보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분명히 금촌이라고 했는데 촌할 때 입을 충분히 오므리지 않고 약간 입을 평평하게 하면서 금촌 하다가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입을 조금 너무 평평하게 하니까 딸은 발음이 애매할 때 입이 펴져 있으니까 아, 금천이라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겠죠. 원순 모음은 원순 모음답게 입을 동그랗게 발음을 해줘야 정확하게 서로 대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 식당에서 김의민이라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야, 내가 미리 예약해놨어 라고 했고 김의민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직원에게는 김의민으로 예약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은 김우민이라고 들었는지 김우민님은 명단에 없는데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요게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음 중에 하나인데 김의민, 우리도 발음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김의민 이러면서 요 이중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김의민 이러니까 김우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우민님은 명단에 없는데요 라고 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이중 모음은 정확하게 잘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의민이라는 사람이 발음을 정확하게 못했거나 직원이 제대로 못 들었거나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한 이유를 보자면 김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의 의라고 하는 그 글자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우로 발음했거나 또는 사실은 뭐 이 경우가 더 많겠죠. 의로 발음했거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 이중모음인 의 이것을 우로 들어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의, 요게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 번만 조음기관을 써서 혀나 입모양을 딱 한 번만 써서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발음하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게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요. 글씨로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쓰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지, 인지, 우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김의민 하면서 의
하는 발음을 정확하게 변별해서 발음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이걸 연달아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발음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나 우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얘네는 단모음이잖아요. 한 번에 그냥 발음하는 거. 이 단모음으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단모음으로 발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해야겠죠.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런 예약과 관련된 부분에선 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기껏 예약을 해놓고 예약이 뭐 취소가 돼버린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의문의 체계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번 학습활동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3번은 뉴스의 한 장면이고 아나운서의 멘트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걸 소리내어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고 있어요. 미리 읽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우리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은 어쩌고 하는 그런 것처럼 발음이 비슷한 것들을 연달아 두면서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거 막 연습해보게 하는 부분 그런 예능 이런 것 있잖아요. 얼마나 잘 발음을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미리 읽어봤는데도 읽으면서 입에 막 착착착착 붙어서 굉장히 물 흐르듯이 흘러가진 않고 툭툭툭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아니에요. 저는 읽어봤더니 소리를 내어서 읽어봤더니 한 번에 물 흐르듯이 잘 읽히던데요 하면 이건 진짜 아나운서 하셔도 돼요. 발음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도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소리를 내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내가 왜 걸리는 거지? 의문을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 이것 때문에 자꾸 잘 안 읽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류진흥 및 관광활성화추진위원회는 문화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교육시설 또한 최대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관광과 담당자는 관련 교육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 나름 국어교사 부심이 있어서 정말 실수 안 하고 읽으려고 했는데 한 번 또 지금 더듬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확보할 때 약간 걸렸었는데 확 할 때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한 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딱 걸리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면 학보 이렇게 읽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발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발음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관광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아까는 잘 읽다가 지금 오히려 잘 제가 못 읽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 보면은 관광활성화 추진위원회 하면서 이중모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와뿐만이 아니라 여기 원 할 때 워 이런 것도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 자체가 단모음처럼 한 번에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와 같은 경우는 오 발음하면서 아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고 워 같은 경우에도 우 하면서 어로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활성화추진위원회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연속으로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다가도 한번 틱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음이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 게 또 있죠. 관리언 하면 여기 리언 하면 이것도 리언 해서 이중모음이에요. 관리언,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역시 이중모음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발음할 때 조금 실수가 벌어지거나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죠. 활성화할 계획 같은 경우에는 히읗 같은 자음이 막 지금 초성에 막 연달아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방해를 받는
소리인 자음이 받침으로 계속 나온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로 끝나는 이중모음 와 뒤에 같은 발음 와랑 이 와가 이중모음이니까 오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 발음이 또 막 나죠. 그러니까 활성화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또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할 막 이런 식으로 읽어버린다든지 활성화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걸 또 하로 읽어버리거나 뒤에 것까지 뭐 화로 읽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섭이나 영향을 주거나 비슷하게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사한 발음들이 막 연달아 있으니까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면 발음을 쉽게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짝과 공유해보자라고는 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자면 혀를 가운데 입천장에 놓고 있다가 위로 올리든 아래로 올리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가운데 입천장에 놓고 있으면 한 글자씩 끊어서 활성화할 이게 발음이 어려우면 활성화할 하면서 정확하게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끊어서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입도 크게 입을 많이 안 벌리면 발음 자체가 정확하지 않게 돼요. 원순모음 같은 것은 입을 모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혀를 뭐 잇몸을 건드렸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입천장 뭐 여린 입천장 쪽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뭐 새은 입천장에 건드리거나 혀가 막 움직이고 입도 좀 크게 움직여야 발음이 정확하게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시청을 하실 때 아나운서들의 입모양을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입 주변 근육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야지 발음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저도 역시 요거는 좀 의식적으로 입 주변을 크게 움직이면서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단원 3에 정확하게 말하고 비판적으로 듣고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 의문의 세계 단원의 이제 마지막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를 도울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